예, 작가하고의 대화, 워크숍에 비중을 두고 있는 피드백 전시 두 번째 전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작가 워크숍 두 번째 코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가로는 오선아 작가,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 순서고요. 네, 오선아 작가의 경우는 그때 자리에 없었었는데 어떤 이유로 선택이 됐냐면 선택된 4명 작가 가운데 창작 활동의 기간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고 중요한 전시에서 청문가를 2010년도 전후에 했더라고요. 근데 창작의 휴지 기간도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가 마지막 작업이에요. 근데 이런 사례, 자의반타의반으로 창작이 휴지기로 접어드는 경우가 미대 졸업생 혹은 그 전업작가들 사이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사연도 듣고 저희들의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 단지 그런 개인사만으로만 작가를 선택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자리 오늘 워크숍 자리에 오기 전에 저랑 이 갤러리 식구들이랑 과천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젊은 모색전 보고 왔어요. 근데 젊은 모색전은 그 당대 가장 힙한 20대, 30대 작가들 갖다 선택하는 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쭉 보다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회화가 강세여서 회화 작업이 역시 많았어요. 몇몇 작업은 오선화 작업 같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작업을 2017년도 이전까지 했습니다. 저는 약간 사물 적어왔는데 예, 괜찮아요. 네, 사물과 상황, 뭐 시간성, 뭐 개인성, 저라는 개인성이 만나서 내 시적 언어에서 목도되는 뭐 다채롭기만 하는 그런 공감각적 심상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내는 작업을 하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사물이나 구조물들을 관찰하고 저라는 여과지를 통해 그 대상이 갖는 구조나 특징을 재해석하고 재구조하여 오브제나 구조물 혹은 다른 사물, 이미지로 구현하는 시각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논문같이 말씀드려요. 왜 이렇게 딱딱하게 준비하셨어요? 아, 네네네. 예. 이거는 이제 약간 노동과 놀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굴렁쇠 굴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돌을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고 다시 돌을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약간 그런 일련의 약간 고행의 과정이나 아니면 새똥구리가 자기의 그 흙을 뭉쳐서 똥을 뭉쳐서 이렇게 굴리는 그런 모습들이 놀이 같기도 하고 노동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너무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약간 수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수를 놓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 화면에 그냥 약간 드로잉 하듯이 그려냈던 작업이에요. 말이 안 돼. 굴렁쇠랑 저 새랑 저기 원시 시대 돌을 지고 가는 사람이 유형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다는 말씀이신 거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건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무한대로 떨어지는 돌을 네. 그 지금 이 작업은 지금 우리 테이블 위에 있는 건데요. 원래 이게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워크숍 하는 문제 때문에 여기 있는 작업이죠? 네, 설명을 네, 네. 해주세요. 이거는 어떤 휴일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제가 항상 그 집 뒤에 있는 팔각정에 가서 쉬는데 쉬는 날에 날이나 아니면 쉬는 날이 아닌데도 쉬는 시간에 거기 가서 쉬는데 저는 그 팔각정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마음이. 그래서 약간 언제쯤 나는 저 팔각정에서 쉬어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무한대로 들면서 이제 나도 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약간 반성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그 쉬는 시간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 돌을 빚은 거거든요, 흙으로. 근데 사람들은 조형 행위를 약간 정확하게 떨어지는 약간 약간 돌을 연마하고 그냥 울퉁불퉁한 것들을 다듬고 뭐 아니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뭔가 선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그냥 돌멩이를 똑같이 따라해서 흙으로 빚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조금 개입을 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돌을 선택을 해서 어떤 휴일이라고 지칭을 한 데는 의도가 있을 테고 네네. 그걸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아까 팔각정에
앉아서 편히 쉬고 싶었는데 앉을 수 없는 불안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왜죠? 그건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팔각정에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는데. 네네. 근데 그건 왜 그러죠? 저는 항상 마음이 불안해서 쉴 수가 없어요.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예, 그게 약간 작업 같은 건데, 근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진 않은 것 같고, 막 약간 이런 모순되는 감정들이 불러 일으켜지는 상황들이 매 순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안감으로 자기 안에 있고 그게 지금도 있는 거죠. 그죠? 예. 네네네. 그럼 그건 너무나 사적인 영역이니까 길게 질문 못 드릴 것 같고, 근데 네. 어떤 휴일에 왜 흙으로 돌 모양을 빚은 거죠? 그럼 이 부분은 관전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흙으로 돌을 빚었냐면 예. 돌은 너무 하찮으니까 뭐 아무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정성스럽게 똑같이 따라서 한번 빚어보고 싶다라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또 출품작이 여기 있는데요. 저 앞에 있는 그 아주 작은 탁자내지 의자처럼 보이는 건데, 하나가 가시방석 1이고 하나가 가시방석 2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도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이제 저의 그런 불편한 마음, 항상 불안한 마음에 예. 뭔가 창작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인지 아니면 현실의 어떤 뭔가 되게 여러 가지 걸림되는 그런 상황들이 불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약간 시발점이 됐던 것 같고, 때마침 뭐 그냥 뭐 여기 등산용 방석이 있었는데 거기 구멍이 뽕뽕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산용 방석, 그러니까 네. 쿠션 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네, 구멍 네, 나 네. 있는 방석. 구멍이 예. 뽕뽕 뚫려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봤는데 그 돌멩이랑 그 등산용 방석이랑 너무 색깔도 비슷하고 모형도 너무 비슷하고 뭐 저 자리가 여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러면서 자리를 잡아줘야겠다 네. 생각을 하고 그런 모양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되게 불편한 의자로 기능하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약간 그 사소한 호기심에서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 이거 계속 의도를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는데, 왜 불편한 의자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 작품이 나온 거죠? 왜 불편한 의자? 예, 왜 가시방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서로 용도가 다른 두 개를 결합해서 가시방석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그것도 자기 안에 불안감을 투영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불편한 마음을 그냥 불편한 마음을 약간 이 오브제에 투영한 거예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의견 좀 내보죠. 예, 이거 천위의 자수도 저희 전시 출품한 작업이죠. 네네네. 근데 뭐 내부에서는 이런 자수 작업이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럼 다 가셨나요? 네네네. 6개 달걀하고 어떤 거하고 닮아 있어서 달걀을 했다고요? 다시. 뭐 발길에 채이는 발길에 대굴대굴 채이는 굴러가는 돌이랑 돌과 예. 그리고 이 대굴대굴 그 테이블 위에서 굴러다니는 달걀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이거를 작품화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제 생각 좀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전후부터 2013년도 전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각 재현의 한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작업했어요. 근데 요 이후에 제 추적컨대 그 심리적 불안감이 커진 다음에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이 종종 제가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작업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작업에 대한 그냥 기술, 이건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는 것만 듣기 때문에 납득이 아마 잘 안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돌하고 계란하고 닮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의도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시적 영역이라고. 네? 시적 영역이랄까? 네, 그러니까 대굴대굴 굴러가는 너와 달걀과 돌의 모습이 닮아 있다, 약간. 그건 충분한 답이 됐어요, 그거는. 근데 네네네. 이게 그 전략으로 자기 작업을 어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그 적절한지는 이따가 얘기 다시 나누죠.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여서요. 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이 작업이고, 이게 이번 전시에 출품됐던 메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 작업을 되게 많이 보는데, 일단 이 두 작업도
그 작업에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하나가 양말 건조대고 하나가 분수대인데 똑같이 어떤 호일 테이프 내지는 그냥 기성품 갖고 건조대 모양 혹은 분수대 모양을 만든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게다가 뭐 이건 너무나 멀리 뛰어나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뒷샹에 파운틴이라는 작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햄으로 번역되는. 근데 그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 분수로 번역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남자 소변기를 뒤집어서 분수대 모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전 이 분수대 보면서 설마 거기 영감받고 만든 작업은 알 텐데 원래 용도하고 전혀 다른 그 오브제를 갖고 와서 원래 용도의 외양을 갖다가 그 모사함으로써 제 해석 기획은 하지. 왜냐면 어떤 것을 재현하는 그 직종으로서의 예술가의 자의식을 드러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몇 가지 작업을 통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돼요. 네. 양말 건조대랑 분수대. 양말 건조대는 마트에 가서 진열장을 봤는데 양말 건조대를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따라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집에 가져와서 목걸이랑 에폭시, 그 고체 에폭시를 이용해서 카피를 한 거예요. 그 양말 건조대를 저 나름대로 조각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브제인데 조각화 시킨 그런 과정을 조형의 과정을 거친 작업. 예, 네. 분수대는 어떤 거예요? 분수대는 똑같이? 네, 분수대를 봤는데 이렇게 물줄기가 뿜어져 나가는 게 모습이 예뻐서. 예, 그 예쁘기도 하고 저희가 그때 또 이것도 약간 말 언어 유희 같은 건데 약간 분수를 지키며 살자라는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분수가 이 분수대가 아닌데 아, 그냥 분수를 지키면 살자라는 네. 그 말 언어 유희. 아, 네네네 그런 부분에 꽂혀서 약간 그래 분수를 지켜야 되니까 분수대를 만들자 그런 말장난 같은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요 비슷한 언어 유희를 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박이소라는 작가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박이소란 2004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영향을 받은 작업들이 과거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되게 좋아했던 아티스트. 이거 분수대 똑같은 거 이거 넘어가고. 아, 이런 거 2014로 넘어가는데. 네. 그쵸,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복사 붙이기. 이게 우리한테 체득된 문화잖아요. 사실 온라인상에. 근데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재현한 작업 같더라고요. 네. 그쵸, 맞죠? 네네네.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작업인데 작업의 공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둥이 있고. 네,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 저는 엄청난 그 감명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공간에 기둥이 그냥 가운데 이렇게 딱 박힐 수도 있구나. 이거 자체가 조각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저거 갤러리 2 공간인가? 네, 맞아요. 원래 저희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 2. 네네. 평창동 말고, 예. 네. 익숙해서. 예.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전시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 기둥에 대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러 작가들이랑 같이 하는 상황이었어서 이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약간 아이디어로만 꽁쳐놓고 있다가 이제 그 제가 창작 레지던시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어디로 가셨어요? 청담 레지던시 어디? 경남예술창작센터 레지던시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다시 구현해야겠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다 이래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여서 이 공간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런 그냥 콜라주 작업을 하고 이거에 대한 그 오브제 작업을 따로 또 했는데 이게 약간 이게 디테일 샷이고 전체 샷이 다음 장에 가면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자원 그 갤러리 2의 기둥은 아니군요, 그죠? 아니 카피랑 그러니까 똑같이 카피했지 실제 갤러리 2 공간은 네 기둥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네네. 근데 이게 컨트롤 CV인 이유가 뭐죠? 거기에서 그때 구현을 못했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복사 붙였다 그 뜻인가? 네네네. 남수 이것만 봤을 때는 사랑과 자유의 기둥이라고 왜 여기 보면 영어로 막 잔뜩 써 있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네. 아, 이거 I can see through. 팝송이에요. 팝송이에요? 팝송은 그 옛날 60년대에서 80년대에 유행하던 팝송을 그 모아놓은 팝송 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다이모 테이프라고 있는데 레터링을 할 수 있는 테이프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 책 한 권을 다 카피를 해서 여기에 박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아 넣어서 이렇게 구현했단 말씀이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그 기둥은 약간 그 내가 꿈꾸는 사랑과 자유 그 이상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레터링을 했어요. 그 2013년도 전후 작업을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전혀 용도가 다른 어떤 대상을 갖고 와서 네. 어떤 우리가 빤히 아는 이건 빤하고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권총인데 네. 그걸로 구현하는 게 아무튼 그러니까 시각 재현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의식을 약간 싱겁게 작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봤거든요. 네. 포트폴리오를. 네. 근데 실제 본인 의사는 어떤지 좀만 설명. 네. 뭐제 의견에 맞출 필요는 없고 본인 실제 의사는 뭐죠? 이 저렇게 바나나나 제가 보니까 권총을 그 양말 그러니까 총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건 어떤 거라고 하요? 이게 뭐 이거 사실 이거 아빠 양말이거든요. 아빠 양말. 네, 근데 아빠가 저를 좀 많이 괴롭혔어요. 네, 이거 너무 개인사긴 한데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예. 약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훈계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져서 아빠가 버린 양말을 주워다가 이거 그냥 권총인 것 같아. 이건 칼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유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되었어요. 아까 누가 박이소 작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재능을 꽃피우자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입체 설치물 혹은 포스트잇으로 만든 평면 작업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이 네, 그 작가의 진짜 작품. 진짜 작업을 그냥 인쇄한 거죠. 네. 찍은 거니까. 이거는 어떤 그 한예종 워크샵에서 올라왔던 그냥 광고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워크샵 포스터를 광고로 썼더라고요. 이 작품을. 예. 그냥 나 이거 알아 막 이러면서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프린트를 그냥 한 다음에 뭐 색칠 공부를 그냥 했어요. 벽돌에다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 공은 꽃에는 그냥 은색으로 색칠 공부를 한 건데 이런 그거를 4년 후에 2014년도에 그 열심히 노력하여 재능을 꽃피우자 시리즈를 이제 패러디한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거 말고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이거. 근데 이거 뭐 2010년도네 이거는? 네, 2010년도에 작업을 했는데 제가 뭐 이때도 작업실에 있는데 벌써 11년 전이죠, 그죠? 네네.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때마침 벽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판 저 맨날 방에 있었으니까 방구석에서 있었으니까 이 방바닥에 있는 장판으로 벽돌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러면서 벽돌을 한 장 만들었는데 한 장을 만들었더니 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장을 만들고 3장을 만들고 이게 높이 쌓아질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그 벽돌 한 장이 저는 이 박이소 작가의 드로잉의 성실 1, 성실 1, 그 2, 그 부분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는 성실 227장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이 가짜 벽돌이 227개인가 보죠? 네네네 227. 그 박이소한테 영향을 받은 박이소한테 그 공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작가적 자의식의 약간 허망함 같은 거고 아니면 어떤 거죠? 저는 그 바보들의 배 아니면 블랙홀 의자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떤 작업인지 얘기하면서 해야죠. 그럼. 그 블랙홀 체어는 그냥 이런 저런 의자에 그 동그란 검은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뭐 한 번 앉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의자라는 그런 의미들에 저는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바보들의 배는 뭐 시멘트로 만들어진 그 배였는데 그 바보들의 배 그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짜 바보들의 배인 것 같아 라는 그런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그냥 그게 시멘트로 만들어진 그 배기 때문에 뜰 수 없는 네, 배여서 맞아요.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네네. 예. 네.
제가 아까 이 오선화 작업이 예술 창작이라는 게 어떤 걸 갖다 모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걸 재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재현 작업에 대한 약간 자의식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그렇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방이 창문이 있는데 이거를 캔버스로 짠 거죠. 캔버스에 뒷면으로 한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원래 그림이 보통 윈도우에 빗대가 조성이 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옛날 그 구시대 그림이란 것은 바깥을 바라보는 창으로 유비가 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그림을 옮기는 그 틀이란 게 캔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캔버스를 방에 붙은 창으로 유비시킨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봤거든요. 사실 이 오선화 작가 같은 경우는 할 얘기가 사실 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업의 휴직이 그 자기 안에 있는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아주 크게 저촉되지 않은 한도에서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 있어서 작업에 대한 얘기를 일단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 예. 커피로 그림을 그렸군요. 네네네. 커피로 그냥 비둘기를 쫓는 소년이 너무 귀여워서 그 과정을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연사로 찍어서 그거를 커피로 그림을 그려서 액자에 넣었는데 그걸 입체처럼 구조화시키고 싶어서 시각화시킨 작업. 아마 그 커피, 콜라, 그다음 간장. 간장으로 해가지고 박이소가 또 그림 그렸죠. 네. 영향 받았구만. 예. 간장이었어요. 아니 뭐 그런 거 봐도 괜찮습니다. 예. 뭐 이것도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속이 헐거웠다 그래서 속이 겉을 깨고 나오려고 했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항상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서 손이 있고 폴크마게 때마침하게 벽돌이 있고 네. 폴크마게가 있길래 아 이거 내 마음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시각화시켰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젊은 모색 전시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짧게 메모한 게 있었는데 이건 맥락 물론 다를 겁니다. 요즘 젊은 작가들 작업 가운데 제목이 이렇게 장문의 문장으로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 정도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긴 문장으로 그러니까 문어체로 쫙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을 작업 제목으로 쓰는 경우가 근래 한 몇 년 사이 많아졌더라고요. 출품도 됐고요, 저희 작업이. 리노늄 그 장판으로 축구공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에 저희가 뭐죠?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그때도 이제 방에 또 있었는데 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축구를 하려면 되게 친구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할 수는 없지만 난 축구공 만들 수 있지 이러면서 한번 축구공을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그냥 놀았어요. 아, 자기 유의의 결과물이 네, 축구공이구나. 아, 근데 그때 하필 자기가 앉아있는 곳이 리노늄 장판이어서 그게 축구공. 네네네. 아, 정말 자기 주관적 작업이어서. 네, 한번 질문 좀 해보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예. 작가님 그 쭉 보여주신 것 중에 저는 조금 후반부터밖에 못 보긴 했는데 그 약간 공간적 요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깔려 있는 장판을 이용한다든지 근데 마침 옆에 벽돌이 있어서 그걸 벽돌 모양으로 해서 쌓아 올렸다든지 아니면 캔버스를 이제 그 원래 정면이 앞으로 눈에 보이는 면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뒤집어서 큐브를 만든다든지 약간 그렇게 공간이 어떠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작업 방향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해보실 생각도 하셨는지 뭐 구상 중이신 게 있으신지 그런 액자도 이렇게 별처럼 한다거나 그 보여야 될 면이 안쪽으로 보여져 있는 그리고 아까 방금 조금 복잡하다고 했던 생각이라는 작품도 이제 사진이 안 보이는 쪽에 붙어 있고 거울이 그걸 리플렉팅하는 뭐 이런 뭐라 해야지 어떤 걸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반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이신지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답변. 그 캔버스는 뒤집고 뭐 안에 있는 건 바깥에 나와야 하고 약간 제가 약간 경험을 했을 때 뭔가 모순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도 너무 많고 내 마음은 이런데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저는 항상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거를 시각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약간 반항심 같은 건가. 저기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그 더러게 비관적인 내용이 하도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어제도 나 자신과의 사투, 암투종이라는 짧은 글도 올라와요. 근데 계속 어떤 걸 링크 걸어서 자기 안에 어떤 불안함이 있으시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아주 사적인 부분까지 털어놓을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네네네. 창작하고 관련해서 창작에 대한 열의는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는 아주 작은 플랫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이런 자리도 만든 건데 앞으로 창작을 위해서 본인한테 요구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정적으로 질문하자면. 창작을 그러니까 저는 뭔가 창작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되게 성공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아, 저도 되게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럼요, 좋죠. 네, 그래서 창작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성공,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거는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는 욕구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저 자신을 위한 미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창작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네네. 게 가장 큰 이유란 것도 이해를 하지만 사실 8, 9, 0, 3년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진 않으세요? 아니요. 그거를 다른 불안으로 대체했어요. 어떤 이렇게 불안하는 창작을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을 다른 네. 불안으로 대체했다? 네. 그게 뭔지 물어봐도 됩니까? 혹시? 뭐 남자겠죠. 네, 남자라는 대상 대체를 하고 그러니까 집착의 대상을 바꿨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남자에서 다른 대상으로 바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남자로 창작에서 바꿨다? 남자로 바꿨다가 남자에서 다시 창작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뭐 약간 그냥 나 이제 어려운 미술 하기 싫어. 그냥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냥 너무 공예적이고 그 누가 봐도 정말 수공예적인 그런 거 하고 싶어 이러면서 그냥 수놓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그거의 결과물이 뭐예요, 근데? 여기에는 없는데. 아니 그럼 2017년도 이후 작업이 있긴 있어요? 없죠. 근데 그거 저는 작업이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를 놓는 작업. 지금 근데 그 관심 있는 게 수 작업이라고 그랬었지. 그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수를 놨어요. 그 3년 동안. 그럼 수는 어떤 결과물이 있긴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출품하지 않았다 뿐이지. 네네. 그랬구나. 작품이라고 말하기 힘든. 네, 아직은.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놓고 얘기할 의사는 있겠네요. 그죠? 네, 그거를 작품화해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어요. 네. 저기 그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창작 생활을 할 거예요? 할 생각 있어요? 저는 되게 조금씩 하고 싶어요. 왕성하게는 아니고 저를 위한 작업을 조금씩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를 위한 작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알듯 말듯해서 자기를 위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발표용은 아닌 작업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물론 남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대체로는 있지만 네. 그 대체로는 그 전제가 나쁜 것도 아니고 네.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작업을 지금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럼 대회 발표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 또. 네. 기회가 닿으면. 근데 자기를 위한 작업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되게 불안정한 심리를 계속 포스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꽤 오래됐죠. 네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고. 네네네. 그거를 극복하는 용도의 작업을. 그러면 좋죠. 네. 근데 그게 어떤 결과물로 나올지 저희가 잘 모르겠네요.
아까 말한 자수 작업이나 이런 거, 네. 노동집약적으로 약간 예쁘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작업인가요? 그럼? 네. 아이고 물어본 질문에 다 내다고 말하니까. 네, 예쁘게. 저는 예쁘게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저기요, 지금 저희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놓고 얘기를 나눌 테니까 그때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게 낫겠죠? 오선아 작가님 대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